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드컵 중계로 조금 일찍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 지역 시멘트 업계도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중 가장 바쁜 극성수기를 맞은 시멘트 업계는 단 이틀만 출하가 중단돼도 생산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한일시멘트를 비롯해 성신양회, 아시아시멘트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물류운송 거부에 나선 겁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안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내용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2차 총파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일 운송이 중요한 시멘트 업계는 초비상입니다. 제천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노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출하를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재고가 꽉 차면은 쌓일 것 같은데 그럼 나가지는 않고 그럼 더 이상 기계를 가동을 못하죠. 쌍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틀 정도를 만약에 출하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 가동 중단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일시멘트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일부 노조원이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때보다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예고하면서 화물연대와의 강대강 대치 속에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 대란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도는 도내 각 시군과 경찰 등과 공조해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허가와 도내 시멘트 4개사 등 주요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와 주변 지역 주정차 위반 단속 등에 나섰습니다. 또 화물연대 비가입 운송 차량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밤 10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월드컵 1차전을 갖는 가운데 청주 곳곳에서도 단체 응원이 진행됩니다. 충북대학교는 재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교내 개신문화관 1층 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밤 9시부터 단체 응원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CGV 청주 지웰점과 청주 서문점도 각각 4개와 5개의 상영관을 통해 단체 응원이 가능합니다. 관람료는 2만 원이며 CGV 측은 월드컵 관련 제품들도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러 음식점과 주점들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을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오창의 2차 전지 기술 개발과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내년부터 들어섭니다. 청주 지역에 입주해 있는 2차 전지 중소기업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의 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극을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16년 수도권을 떠나 청주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 업체의 직접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부품 회사들이 많이 결비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저희도 오창으로 입지를 정했습니다. 현재 오창을 비롯해 청주 일대에는 38개의 2차 전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2차 전지의 소재 부품에 대한 연구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1,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이유입니다. 청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에 있는 유휴부지에 들어서게 되는 2차 전지 관련 인프라는 소재 부품 시험센터, 분석센터 등 5개 동입니다. 내년에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가동에 들어가고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2차 전지 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 옆에
이런 기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현재 오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미래나노텍 등 국내 대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는 데다 중소기업을 위한 2차 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청주 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정북동 토성은 과거 청주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지금은 해넘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정북동 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더해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존하는 토성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다고 평가받는 청주 정북동 토성. 관광 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8년 전 역사관 건립을 구상했지만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SNS 등을 통해 일몰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정북동 토성의 보존 속에 명소화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역사와 문화, 경관 등 3가지 줄기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토성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은 기존 13만 8천여 제곱미터에서 2배가량 늘어납니다. 토성 인근에는 피크닉 존과 사계절 꽃단지, 교육 체험이 가능한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쾌적한 탐방 환경을 마련하고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편의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유적과 연계한 축제 행사가 개최가 가능한 문화재 구역으로 개발에 제약이 있는 만큼 야간 경관 테마파크, 인근 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초정 행군과 상담 상성을 연계해서 머물고 싶은 도시, 그리고 놀고 싶은 도시,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도시로 이제 정북동 토성의 기본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17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북동 토성이 사진만 달랑 찍고 가는 곳이 아니라 조만간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머물다 갈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미호강으로 방류하는 대청댐의 용수량을 늘려 수질 변화를 분석하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청주 모심천과 미호강에 흘려보내는 대청댐의 하루 방류량을 기존 8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17만 톤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미호강의 수질은 보통이나 약간 나쁜 3에서 4등급 수준으로 도는 방류량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수질 개선과 갈수기 용수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기습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하수구에 쌓인 각종 쓰레기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장마철 역류 현상과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충주의 한 봉사단체가 이런 문제를 막아보고자 하수구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충주시 호암동 일대 하수구입니다. 담배꽁초 여러 개가 뚜껑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꽁초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게 하수구로 들어간 건데 강과 하천은 물론 바닥까지 오염되는 실정입니다. 충주의 한 자원봉사단이 몸살을 앓는 하수구의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수구를 통한 환경오염을 막아보고자 스프레이로 그림을 입히기로 한 겁니다. 호암동 일대 하수구 30여 개 주변에 틀을 놓고 스프레이를 뿌려 고래 모양 그림을 새겼습니다. 반응이 좋죠. 주위 환경도 예뻐졌다라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배수했으면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소거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운영한 백인의 봉사단 활동의 일환이었는데 앞으로 충주 시내 전체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연수동, 호암동, 여기 달천동 이렇게 4-5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충주 전 지역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담배꽁초를 하루 45만 5천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도심 속 그림으로 재탄생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와 미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교육공무직 6,100명 중 1,165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교 501곳 가운데 34.7%인 154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초등 돌봄교실은 253곳 가운데 64곳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제87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시도교육감 총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입장차가 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총회에서는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과 교원 정원 확대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역주택조합 시행사가 해당 조합장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충북경찰청은 조합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선경찰서에도 해당 조합과 관련해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조합장과 업체 사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5월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조사를 벌인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상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경찰이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피해자 조사에서 학대를 방임한 친모가 동행한 점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주 개인택시지부가 밤시간 시민들의 귀가권 보장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 운행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부 소속 개인택시 250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며 추후 심야 운행 택시를 45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충주시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를 5개 조로 나눠 자정까지 교대로 운행합니다. 충주시의회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부터 공무원 출석 대상을 본청 과장급 이상 58명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석 공무원을 시장과 부시장, 국장, 홍보 담당관 등 13명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장급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청주시에 2천만 원 상당의 이불 150채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이불은 저소득층 1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654개 건설업체가 회원사인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급식봉사, 인재양성성금과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 인근에서 76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서가던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에 타고 있던 72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오후 1시 24분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괴산 추점터널 안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